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평가하길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기회도 잡았다고 평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월 25일 러시아를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40일간의 영향력 행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보면 방향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병력을 소모하는 방식보다 러시아 본토의 핵심 군사, 경제 기반을 직접 압박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를 비롯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후방의 군수시설, 에너지 인프라, 철도망, 교량 등을 연이어 타격하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 피해를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만 머물게 두지 않고 러시아 내부까지 확대해 크렘린의 정치적, 군사적 부담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전 했던 말을 종합해보면 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공장을 계속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익이 연방 예산의 최대 40%를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의 주요 재원이어서 계속 타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미국의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상대로 더욱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보도가 잇따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작전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역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지원도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과거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역시 정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 등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군사 지원을 넘어 정보전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이 이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쟁이 자신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는데요. 모스크바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야 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가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요. 러시아는 현재 수백 대의 방공 시스템을 모스크바에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공 시스템들이 다른 도시들에 있는 방공 시스템들을 가지고 와 모스크바에 집중시킨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른 도시의 방공 능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굳이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아도 다른 곳을 더 많이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장 우크라이나군은 빈 방공망을 노려 우크라이나에서 1200km 정도 떨어진 카자흐스탄과 가까운 가스 처리 시설을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러시아 유일의 헬륨 처리 공장인데 미사일 등에 쓰이는 액체 연료와 화약의 핵심 요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모스크바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전선에서 1500km 정도 떨어진 우파의 러시아 정유시설 두 곳과 우크라이나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석유 저장소를 추가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24차례 넘게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곳곳에는 연료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유의미한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러시아는 60개 이상의 지역에서 이미 연료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54개 지역에는 휘발유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도 수도권 연료 3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모스크바 최대 정유시설에 공격받아서 공급 차질이 확대되었죠. 계속해서 피해가 누적되다 보니까요. 러시아의 원유 처리량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휘발유 생산량은 약 25%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정유시설은 하루에 8만 5천 톤의 휘발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 여름철 수요는 하루에 약 11만 1,00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약 2만 5천 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이마저도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정유시설을 노리고 있어서 언제 또 부족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국내 소비량의 약 2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유시설들이 죄다 공격받아서 가동 중단이 되니까 부족한 연료를 메우기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 약 5만 톤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또 러시아는 손실분을 일부 상쇄하기 위해 벨라루스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새로운 변수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현직 러시아와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새로운 전선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현재 전선만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벨라루스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북부에도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국경에도 상당한 병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이 현실할 경우 병력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구상하는 역할은 꽤 다양합니다. 벨라루스 영토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드론 공격을 시행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서쪽에서 새로운 압박을 가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전선을 넓히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지역으로 병력을 나눠 배치하도록 만들면 동부 전선에서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방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나토와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활용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비재래식 작전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아니라 국경 지역에서 긴장감을 높이거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변 국가의 안보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의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 국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전략을 확대하려 할 경우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현재까지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새로운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이란 명확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벨라루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의 군사협력과 국경지역의 움직임은 계속 주목해야 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의 최후 통첩을 전달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내에 설치된 드론 중계기를 문제 삼으며 이를 철수하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벨라루스를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벨라루스는 이에 대해 한 발 물러서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계획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40일은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영향력 행사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전장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외교적 흐름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계획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핵심 시설에 추가적인 피해를 준다면 러시아는 기존의 방어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전략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40일을 중요한 시기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서방 국가들의 추가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정보 공유와 경제 지원까지 계속 확대될지도 이번 작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했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러시아 역시 이 기간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공망 재배치와 후방 경계 강화는 물론이고 주요 군수시설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방어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작전이나 공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기간에 상대방의 전쟁 수행 능력을 최대한 약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전황은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